지원 사이트. 그럼 어디에 지원해야 되냐? 예, 전에 신입사원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추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내용들 얘기해 볼게요. seek.co.nz, 그 다음에 nuv.co.nz, 그 다음에 glassdoor, 그 다음에 trademe, 이런 사이트들이 일반적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헤드헌터들이 구인 광고를 올린 거예요. 헤드헌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게 이력서가 글로 들어가면은 걔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주의해서 잘 보시고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인 있잖아요. 링크드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지인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뭐 기술 추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나의 아까 CV에 적혀 있던 내용들을 링크드인에 더 자세히 써놔야 돼요. 써놓고 기술 셋들도 다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셋도 이제 많이 등록을 할수록 좋아요.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 오는 대부분의 헤드헌터들은 이 기술셋의 키워드들을 보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보면 반 정도는 막 키워드만 매칭해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저랑 크게 관련 없는데, 그리고 반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저에게 쓸모 있는 정보들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확실히 좀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와 연결해서 밑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비자 상태입니다. 비자 상태. 네,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1년간 공부를 했어요. 1년간 레벨 8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비자였죠. 근데 이 레벨 8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한데, 1년간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오픈워크 비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년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워크 비자가 나오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드헌터들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3년짜리 워크 비자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예, 여러분도 지금 오시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학생 비자다. 근데 나는 빨리 일을 찾고 싶다. 그래서 저는 뭐 바로 좀 지원을 시작했어요. 바로 지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면접도 보게 되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 내가 지금 현재 전화 많이 오죠. 워크 비자가 아니고 학생 비자야 라고 하면 걔네들이 보통은 그래 그럼 워크 비자 나오면 연락해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면접을 봐가지고 취업이 된다면 학교도 때려치겠다. 회사 입사하겠다라는 각오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면접을 보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은 뻥을 치고 그렇게 나 그렇게 하겠다. 나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뻥치고 면접 보는 거죠. 뭐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습니까? 네. 면접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 나라는. 많이 없어요, 초반에. 왜냐면 현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럼 면접이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면접 봐야 돼요. 트라이 하는 거죠, 일단. 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좋은, 나중에 윗거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레벨 8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레벨 8을 졸업해서 영주권 신청 시에 영어 점수 면제가 되거든요. IELTS 6.5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또 저에게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큰 메리트가 없는데 영어가 좀 힘들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레벨 8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졸업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뻥치고 면접을 봐야 된다. 면접 스킬을 계속 키워가려면 많은 면접을 이 나라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혹시 이제 바로 이런 학생이라든지 뭐 워크 비자를 바로 받아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해서 이 나라의 회사를 통해서 입사하면서 오겠다라고 직접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브로커를 끼게 되는데 대부분 불법 브로커를 끼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2명의 불법 브로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쪽을 통하지 않고 이제 학생으로 오게 됐지만, 여기 와서 안 사실은 합법적인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합법적인 브로커가 있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와서 1년간 학교 다니고 어쩌고 쓴 금액보다 훨씬 나아요.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합법적인 업체랑 계약을 하시면 이력서랑 이런 걸 다 넘깁니다. 넘기면은 얘네가 이 현지 업체를 통해서 현지의 이 뉴질랜드 업체를 통해서 이 현지의 업체들을 구인하는 곳을 찾아서 구직을 해줘요. 그래서 매칭이 되면은 스카이프 같은 걸로 면접을 보게 해줘요. 예. 좋은 점 뭐냐? 이때까지 돈 하나도 안 냅니다.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면접 다 봐요. 그래서 잘 됐다. 매칭이 잘 된다 그러면 현지에서 이 업체가 한국인을 뽑으려면 뭔가 특별하게 어, 뉴질랜드 로컬 마켓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사람을 다 찾아봤지만 이러저러해서 없고 한국에 있는 애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쪽 현지에 있는 브로커 업체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하려고 하는 업체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간 대행 업체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하려는 업체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만 들면 할 일이 없어요. 오케이, 마음에 든다. 연봉 얼마, 뭐 이런 거 다 맞춰주고, 그래, 언제 들어와.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먼저 입국을 하신다고 해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가지고 이 업체랑 컨택을 다시 하고 이제 워크비자를 받는데요. 워크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브로커니까 돈을 받잖아요. 예, 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얼마를 냈냐? 제가 들어보니까 약 4만 불이라고 해요. 뉴질랜드 달러로 약 4만 불. 4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불법 브로커보다 훨씬 싸요. 반값이에요. 반값인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뭐 꼭 하세요 이런 건 아닌데 들어보니까 좋은 점이 처음에 돈 하나도 안 내죠. 여기 들어와서 인터뷰 보게 해주죠. 한국에서 인터뷰 스카이프로 보게 해주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들어와서 워크비자 같이 내주죠. 그 다음에 워크비자 딱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4만 불에서 2만 불만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2만 불만 지불한대요. 2만 불이면 1,5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지불을 하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삶을 사는 거죠. 이 나라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2만 불을 언제 지급하냐? 영주권이 나오면 2만 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만났던 어떠한 불법적인 브로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혹시나 고려하시는 분이 있으면 고려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자 없이는 사실 일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비자가 중요한데 학생으로 오셔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워크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아니면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알아보시거나 혹은 이런 브로커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뉴질랜드 현지 경험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죠? 현지 경험 없이 직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잘 안 믿어요, 우리를. 우리 이력서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은 이사 갈 집의 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얘 살 때 어땠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괜찮다는 평이 나와야 오케이를 해줘요, 저를. 제가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 정도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우리가 현지에 이 뉴질랜드 경험이 없이는 사실 직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알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전 1년간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력서를 넣었어요. 계속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파트타임을 찾고 파트타임만 해주는 곳들 뭐 이런 곳들을 이제 통해서 계속 파트타임을 구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어디를 컨택할 수 있냐면 파트타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한국말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알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알바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해주고 레퍼런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레퍼런스를 써준다든지 혹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새로 입사하려는 회사에 이제 전화번호를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이 나라는 대부분 진짜 99% 전화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전화번호와 받을 수 있는 분을 써야 되고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Student Job Search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SJS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가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파트타임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곳은 The Creative Store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업체도 들어가 보면 파트타임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도 메일이 계속 오거든요. 예, 너 이런 일이 있는데 관심 있니? 언제까지 연락 줘? 뭐 이렇게 해서 쭉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런티어도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볼런티어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그 회사에서 다시 정식 계약이 돼서 일을 계속하고 그 회사에서 또 영주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제 좋은 케이스예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어쨌든 현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은 오자마자 아르바이트 구하고 시간당 35불씩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은 IELTS 7.5 정도 실력이 있고 호주에서도 일을 하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쉽게 저희들보다 좀 더 쉽게 일을 구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영주권 받고 잘 살고 계시고요.